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혼동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민주당 등 야당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30번째 탄핵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300일 동안 열흘에 한 번꼴로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부를 마비시키기만 한 엉터리 탄핵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한덕수 총리 탄핵안 표결 직후 자리를 떠나며 지었던 그 섬뜩한 미소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목적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이재명만 대통령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까?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입법권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지난 300일 동안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헌법 제65조가 보장한 탄핵 제도를 정치보복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이나 위헌 사유 없이 국무총리, 장관, 감사원장, 검사 등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탄핵안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권력 분립 원칙과 국회의 권한을 명백히 남용한 것으로 제10조 인간의 존엄,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과잉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입법 등을 통해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권과 제27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셋째, 이재명 민주당은 많은 주요 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어떤 경우에는 상임위 심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된 신속처리 안건 제도도 권력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 원칙과 적법 절차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50조가 보장한 수기 민주주의의 명백한 파괴입니다. 넷째, 상임위와 본회의 운영에서도 여당의 의견 철저히 배제하며 국회의 권한과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40조, 제46조 위반이며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헌법 정신을 대놓고 위반한 정당은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 세력, 체제 전복 세력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오직 이재명만을 위할 뿐입니다. 그들에 의해 입헌주의는 실종되었고 사법 독립과 권력 분립의 원칙은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권력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동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정계에서 은퇴하십시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는 것입니까? 이 대표는 이미 전과 사범의 범죄자이며 12개의 범죄 혐의자입니다.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12개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선거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투표를 하고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이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출마 자체가 헌법 유린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헌법은 단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헌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에 있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고 재판관님들께서 내리시는 결정은 국민의 신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역사의 이정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판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의 흔들림 없이 헌법 가치에 충실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지향해야 할 것은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입니다. 공명정대하고 원칙에 입각한 판결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후세에 길이 남을 역사적 판결이 될 것입니다. 재판관님들께서 헌법 수호자로서의 소명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법 처리 결과는 사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서 정말 공정하게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내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결정들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법치주의에 따라서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는 어떻게 예상하시고 이게 대통령 탄핵 선고에 어떤 좀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그 결과야 사실 미리 예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에 이 기각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6개월 내에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그 외교 원칙들을 확립을 하고 그것을 4년 동안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는 그래도 황교안 대행이 직접 미국 정상과 정상 외교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시키다 보니까 대행의 대행과는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대화를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어떤 외교적인 조정이나
우리나라의 그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위험한 이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저는 기각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바로 다음날 내일부터 이제 정상회교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하면서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 좀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지금 헌법에 대해서 무수한 제가 조항을 일일이 다 검명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헌법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위헌을 한 거죠.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정당을 이끄는 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원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고 선거는 유권자가 이 후보자, 이 후보자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그 중에서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후보를 선택하라는 거는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선거보다도 이번 재판에 집중하시라.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무죄를 다 받으시면 그때 나오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어제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유발 하라리 만났거든요. 거기서 K 엔비디아 재차 역설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이 공산주의자 이거 색깔론 아니냐라고 좀 항변을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공산주의 색깔론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뭐라고 합니까? 이 AI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척박한지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실 영어를 제대로 한다면 1시간 만에 될 수 있는 것이었었거든요. 근데 영어를 못 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또 2시간 정도 번역까지 합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시간 낭비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유발 하라리가 AI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어떻게 보면 AI에 대한 비관론자에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과 중국 같으면 사실은 그 정도의 어떤 이견들이 오고 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균형 잡힌, 왜냐하면 선두국가니까 그렇게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입장이 못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초청해서 들을 사람들은 비관론자의 그런 미래에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AI 기술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인재들을 기르고 어떻게 하면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사람과 같이 대담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연 대상이 적절했는가? 저는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금 12개 협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 대법원에 출마하더라도 그걸 뽑거나 안 뽑는 건 국민의 선택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예 출마하지 마라 정기가 은퇴하는 거는 그 선택을 제한한다는 주장도 반대편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합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은,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 때, 유은혜 후보의 재산에 대한 누락된 것이 있어가지고, 모든 선거구에 벽보가 붙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정말 어떤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후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안 상태에서 모든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그 후보자를 뽑는 게 그게 투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2심에서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법에서 또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국민에게 선택을 저는 그거는 강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제대로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들은 아예 전체 다 나오지 말고 그 재판이 다 끝난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출마하는 것이 그것이 원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계 은퇴라는 것이 현재 이런 사태를 포함한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 국민연금 관련해서요, 그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쓰셨는데 기권했다고 나오거든요. 예. 반대하시지 않고 기권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최성목 대행도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저는, 기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보면은 그 보험료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 13%까지 올리는 것만 해도 그래도 조금은 그 지금 상태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저는 반발짝 정도를 이렇게 앞으로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한 발짝 정도를 내딛어야 되는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보험료를 높이는 그것 자체의 의미를 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국민연금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 자체를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3대 직역연금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까지 사실은 모두 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본 예를 들게요. 일본 같으면 그 사람이 은퇴를 하고 나면 일반인이든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국민이기 때문이죠. 그런 정도로 이제 바뀌어야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지금 적자폭들을 특히 이제 공무원 연금 같으면 메워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제 국민들이 저항이 생길 겁니다. 아니, 우리는 제대로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받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계속 우리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의 부족분을 계속 메워주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 같은 데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같은 곳에서, 몇 년 전에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전폭적으로 국민연금 액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진정한 개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탄핵 선고 관련해서 속도를 놓고 이제 여야가 서로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빨리 선고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히 심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백브리핑했던 윤석열 의원은 또 빨리 선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소에게 모든 걸 맡겨야 된다. 선고 시기 그리고 또 선고 내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두 다 맡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상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입법부가 사법부를 향해서 이렇게 압박하는 거, 그거는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에서 현재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일각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의 절차적 문제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좀 절차적으로
무리 없이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민주주의에서 가장 근간이 사실은 재판소고 그 중에서도 또 제일 근간이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헌법재판관들 보면은 다 임명될 때 여야가 다 합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임명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 자체가 허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헌법과 이제 법치주의를 제대로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 제대로 존중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그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제대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